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진짜 내란이 터졌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태풍보다 센 초속 30m 강풍이 사방으로 불씨를 뿌리고 있다. 이 산불 진화해본 경험자들에 따르면요, 바람이 세면은 진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헬리콥터로 뿌리고 뭐 밑에서 뭐 어떻게 끄고 해도요, 끄는 양보다도 이 불어나는 양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 30m 강풍이라면 초속 1초에 30m를 날아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불씨가 뭐 100m, 200m 저쪽 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목요일쯤에 비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긴 한데요. 그럼 아직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내란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충격적 댓글 혹은 의미심장한 댓글,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적힌 댓글만 모아봤습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과 보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재난, 국가적 대재난이고요. 내란입니다. 이걸 만일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이런 상황을 조장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적결처분, 사형, 이것밖에 답이 없겠죠. 자, 보시면요. 이게 무슨 생지옥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인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빈다. 이미 사망자가 10명이 넘었습니다. 산불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사망한 것은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이시여, 선량한 국민들한테 벌을 주지 마시고 이재명과 더불어당 악귀들한테 벌을 주세요. 솔직히 남북 전쟁이 난다면 북한군은 굳이 군부대를 폭격할 일도 없이 남한산 여기저기 폭탄 한 발씩 떨어뜨리면 남한 전체가 불타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그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남한 살림을 망친 것은 바로 산림청이다. 시골 집 뒤 산에 잡목 하나 베어나지 못하도록 해놓은 산림청을 싹 갈아야 한다는 안동 친구 말에 나는 100% 동의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제 댓글 이해 못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이거 100% 이해하는 게요, 우리나라 산은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조림이 잘 됐대요. 근데 여기서 잘 됐다라는 의미는 나무로 꽉 차 있는 거야.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산림청은요, 무조건 나무 많은 쪽으로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나무를 벤다거나 뭐 이런 행위 자체를 전부 이렇게 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산불이 났다라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 조림을 했던 거예요.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이 예방책이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승용차, 자동차라도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면 그건 뭐 못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이 산불을 끄는 장치,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봐요. 너무 많은 나무가 있다 보니까 불타기 정말 좋은 조건이죠. 거기다가요, 우리 산에 가보세요. 낙엽이 얼마나 그 밑에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까? 이 건조기에는 거기가 또 이렇게 붙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나무도 잘 타는 나무들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확 초대형 화재, 산불이 되는 거죠. 미국 LA 화재라든가 호주 화재, 그거 굉장히 오래 갔죠. 몇 달씩 갔죠. 그때 저 선진국들이 왜 불 하나를 못 끄고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비가 없겠습니까? 기술이 없겠습니까? 바람이 그렇게 불고 산불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커져버리면은 불가능하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지역에 이제 산불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금 현장은요, 바람이 너무 세다라고 합니다. 현장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거기 가면 매캐한 연기와 그 뜨거운 화마 때문에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지금은 헬기, 그리고 불이 좀 이렇게 덜 이렇게 붙어 있는, 아니면 불이 좀 죽은, 숨이 죽은 그런 곳에 이제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조금 끄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국가 중요 시설도 위험하고, 그리고 뭐 천년 고찰이 완전히 전소되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문화유산이 위험하다. 하회 마을이 위험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충격적인, 안동 병산서원도 지금 전소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야,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터진 겁니다. 경북 전체가
경상북도 북부 전체가 지금 거대한 화마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것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북상을 하게 되면 태백산맥 이제 본진을 때릴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큰일 났습니다. 빨리 비가 와야 될 텐데요. 자, 이번 동시다발 산불 삼국 유사 이래 대참사이며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로 보인다. AI의 자연재해인지 질의해도 10만 분의 1 확률이란다. 금경은 쓸데없는데 인력과 장비 투입하지 말고 범인 색출에 대한민국 전국 CCTV 확인해서 발인 색출해라. 만약 범인이 종중이든지 종북이든지 잡히면 사형을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로 물어서 결정하자.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런 댓글이 있을까요? 낙동강물이 효자네. 4대강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환경론자들 말 듣다가 나라 망해요. 원래 환경론자들 말로는 다 철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불 못 끄면 그야말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는데 나라 전체가 불 붙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낙동강 그 4대강 사업 중에 하나였었죠. 4대강 사업은요 정말 잘된 사업입니다. 물은 어떤 경우도 많이 모아놓고 있어야 돼요. 꼭 산불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물은 많이 모아놓고 있어야 된다. 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은 많이 모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아놓고도 흐르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그 돈으로 20조 정도 들어갔다 그러죠.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100조로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100조로도.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이명박 본인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 토목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을 후려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기업들도 우리하고 같은 일을 했던 윤 대통령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다 도와주자. 그래서 거의 남긴 거 없이 다 원가에 다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업 이후에 그 소위 이제 부조리한 어떤 그런 부패 그런 어떤 사설이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시 그걸로 돈 엄청나게 처먹었다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어떤 사업을 했던 적도 없어요. 근데 그때 이 4대강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4대강을 하면서 이게 하상을 많이 이렇게 파냈잖아요. 준설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물그릇을 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때 바닥으로 한 5m 이상 내려가 가지고 정말 거대한 물덩이를 만들었어요. 물그릇을 만들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어쨌거나 그런데 이번에 어제 불 끄는 데는 낙동강의 그 풍부한 담수가 크게 지금 효과를 주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불은 안 꺼졌기 때문에요. 그나마도 이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건 아까 제가 읽었던 거고요. 그 밑에 물이 불보다 더 무섭다고 하지만 저런 정도라면 물이 민망할 것 같다. 유럽 알프스산 영상을 보면 산 밑엔 대부분 자연 저수지가 곳곳에 퍼져 있다. 우리처럼 나무도 많이 없고 암석산인데도 말이다. 우리도 산림지대엔 방화 도로를 만들고 곳곳에 소방용 저수지를 만들어 대형 산불에 대비하는 대역사를 시작해야 할 때다. 자,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에 가보면 너무도 많은 나무가 있죠. 그 나무도 적당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나무 양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많다고 능사가 아니다. 뭐든 적당해야 된다. 이 진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곳도 앞산, 옆산이 전부 탔다. 한번 타고 나니 화마가 다시 닥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다. 불이 옮겨 붙을 만한 재료가 없으니까 하회마을 같은 것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주위에 불을 내서 미리 내라는 얘기죠. 맞불을 놓으라는 얘기죠. 연소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태워버리는 것은 어떨까? 물론 위험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저 정도 집중 방어를 할 만큼 준비 태세가 된다면 소규모 화재를 먼저 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흔히 말하는 맞불과 비슷한 원리겠지. 이게 맞불이죠. 이걸 사실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거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 중요 문화자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나라의 기능을 마비시킨 더불어 범죄당의 책임이 크다. 산불도 나고 대형 사고도 나고 북의 김정은과 중공 시진핑이 도발하고 트럼프가 관세로 압박해도 대응할 최고 책임자들이 모두 탄핵되어 자리에 없다. 대행들의 한계는 분명하다.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이는 정치인을 제대로 뽑지 못한 국민들의 책임이다.
사기꾼, 세금도둑, 탐관오리, 다중 중대 범죄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자, 답답하다. 반세기를 걸쳐 이뤄낸 울청한 살림이 작은 불씨 하나로 홀라당 태워먹는구나. 이산화탄소 걱정하고 생태계를 걱정하고 환경을 끔찍히 위하는 환경론자들은 혹 불 좀 끄고 있는지 이것들 광화문 불법 천막 당사 주변에서 죄명이 눈에 띄어보려고 시다발이 하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나라 안에 배부른 돼지들만 가득한지 어떤 것 하나 카리스마 넘치는 인간 보이지가 않는다. 동감입니다. 자, 이렇게 산불이 심각한데도 산 근처에서 용접하다 불내고 쓰레기 태우다 불내고 정말 한심하다. 특별 명령을 내려서 전국 모든 산에 입산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입산하는 자는 모두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도록 해야 한다. 어릴 때는 민둥산이 많아 산불이 빨리 잡히더니 이게 사실이죠. 이제는 울창한 산림으로 인하여 피해가 너무 커진다. 한번 붙으면 끄기 힘든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나라 산에는 나무가 너무 많아요. 뭐든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도 입증이 되는 거죠. 봄비라도 억수같이 내려 화마가 진정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산불이 나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을 혼란 상태로 만들려고 국내 상조 중인 간첩들이 산불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본다. 지금까지 산불이 일어나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적이 있었나? 글쎄 말이죠. 국정원에서는 산불에 대해서 포괄적인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수십 년간의 산림 녹화로 울창한 숲이 많은 우리는 그만큼 산불이 나면 대형화 될 수밖에 없다. 진화도 헬기를 넘어서 해외처럼 대형 여객기를 개조한 킬러적인 진화 항공기를 도입해야 한다. 언제까지 서너 바켓스 떠가지고 가서 달달달달 기어가서 양동이 붓기 방식으로 진화할 건가? 35만 톤까지 소방수를 적재하는 여객기 크기는 아니더라도 캐나다어사의 CL415와 같은 수륙 양용 항공기를 도입해 소튀량을 늘려야 한다. 이분은 뭐가 전문가 수준이네. 이 프롭 항공기는 활주로가 필요 없고 800m 길이의 강이나 호수가 확보된 곳이면 4대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게. 12초 동안 수면 위를 스치면서 6톤의 물을 담수하여 비행할 수 있다. 이미 우리보다 더 울창한 산림이 있는 캐나다에서도 산불 진화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산불 진화 이끌어 헬리콥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우리 소시적 민둥산이 많았던 시절엔 헬기로도 충분했지만 이젠 정글화되다시피 한 현실엔 거기에 맞는 장비를 도입해야 할 때다. 이분도 우리나라 산이 나무가 너무 많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는 거죠. 무조건 나무 안 베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라 미군 지원 요청 및 일본 소방 헬기 지원 요청과 더불어 군 병력과 공병 장비를 투입하여 잔불 정리 및 방화선 구축을 통해 전 국민적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언론 및 방송은 24시간 실시간 산불 상황 및 대응 상황을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해야 하고 의도적 방화, 대형 건물 화재, 대형 유류 저장 시설, 목재소, 가스 저장 시설 등에 대한 감시 및 정찰 강화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 국민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화재 발생 지역 감시 및 순찰, 신고 의무화를 통해 예방 및 초동 대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이죠. 원래 이 산불 감시원들이 계속 가동됐잖아요. 그쪽 예산이 좀 깎여 나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게 거의 줄었다 그러네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불이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 예산은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씩 보통 근무하던데 두 사람씩 근무할 수 있게끔 돈도 좀 넉넉히 좀 주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는 돈을 좀 자르더라도. 자, 작년 11월부터 참 유별나다. 11월 28일까지 3일간 폭설로 전국 소나무들은 엄청나게 목이 잘려 부러졌는데 뭐 등등해서 요건 대통령을 까는 이야기구나. 대통령은 이를 파악하거나 복구할 생각은 안 하고 느닷없는 겸용 내려 전국을 탄핵 찬반과 반대 둘러 갈라놓고 대통령 출소하니 여기저기 산불로 집어삼킬 기세인데 철딱선이 없는 것들은 광장에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외쳐대고 산은 다 터들어가는데 못하는 짓들이냐. 그만 좀 하고 헌재는 파면이든 기각이든 빨리 선고해라. 이 사람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이네요. 여기저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의외로 이런 여론도 꽤 있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 다 싫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재명도 날린다. 윤도 날린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건 방송을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 지금 헬기 주문하면 바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주문해도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헬기는 주문이 있으면 그때부터 부속 생산과 조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림청은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 산림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 텐데도 아직도 대형 산불 진화 비행기 마련을 못하고 있는지 조그마한 물통 등짐 지고 인력이 진화한단 말인가. 우리나라 사는 잡목이 우거지고 낙엽이 쌓여 특히 낙엽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나가기 엄청 어렵다는 것을 알 것 아닌가. 그리고 행정당국은 주민 사망에 대한 산불 지역 지자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이걸로 경북지사가 유탄을 맞겠네요. 크게. 자, 소방 헬리콥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왜 군용 헬리콥터를 산불 진화에 동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용 헬리콥터를 불 끄는데 이용하는데 그렇죠. 뭐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동원해야 되죠. 근데 아마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 호주에서 산불 날 때 왜 저러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바람 불면 산불 못 잡는 건 어디나 같다. 그래서 불조심해야 된다. 물 관리도 필요하다. 홍수 때문에 댐을 짓고 4대강 사업하는 게 아니다. 곳곳에 물을 모아놔야 한다. 가뭄도 문제고 화재도 문제다. 준비 못한 그 후유증이다. 물 떠와 보면 다 타고 없다. 도둑 들어와도 외양간 고쳐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 이 모양이다. 애꿎은 국민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실화든 방화든 불을 낸 인간들은 엄벌주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을 피해 전액 보상에 처하도록 양형을 높여 파산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산불 감시 요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건데요. 그곳에 배치되어 예방 효과가 컸었는데 올해는 현저하게 줄었더군요. 더블당이 예비비를 대폭 줄였으며 나머지 예비비도 공짜 교육으로 한정하여 산림청의 예산이 부족하여 일어난 일이라면 더블당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여 내란을 기획한 것이다.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어쨌거나 이 국가적 대재난,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이다. 만일에 누군가 이 뒤에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장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흉악한 범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중국에 의한 방화를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2030 우파 인터넷 커뮤니티가 보면요, 이건 중국 짱깨가 한 짓이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것은 뭐 사실인지를 반드시 밝혀봐야 되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